다음 달 1일부터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앞두고 한창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게 맞느냐,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소재의 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직원이 50인 미만인 벤처기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주 5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 회사 대표는 정부가 계도 기간 없이 주 50시간제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해당되지 않을 때는 밤새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표만 보고 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일의 어떤 방향이 바뀌는 거죠. 벤처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도 주 50시간제를 달가워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급여가 더욱 줄어드는 데다 스톡옵션 등 대박의 꿈도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 52시간이면 주 중에는 야근을 하면 특근을 못해요. 시급은 1.5배인데 그만큼은 또 못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직원분들은 이제 갖고 가시는 비용이 한 주에 줄어드는 거죠. 이처럼 벤처나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프로젝트 등 주요 일정에 따라 업무 집중도가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면 연구나 개발은 물론 사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정부가 물론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삶의 질을 걱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9시간만 하고 8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직종은 협약에 의한 이런 규제를 하는 게 맞다.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벤처 관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주 50시간제로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기업의 성공 방정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벤처들은 설립한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좋게 되는데요. 52시간이 딱 시행이 되면 인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벤처업계에는 주 52시간제 강행이 또 다른 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벤처업계에 대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다음 달 주 52시간제가 이 벤처기업 같은 소규모 기업들한테도 적용이 될 텐데 먼저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지만은 정부는 너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시는 오래전에 했어요. 한 2, 3년 전에 50인 이하는 금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아까 우리 방송에도 나왔지만 벤처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벤처업이라는 것은 첫째 자체가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상황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다 보면은 근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좀 촉박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전혀 감안해 주지 않고 그냥 7월 1일부로 실시해라 그러면 벤처업계와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소득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불리함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앞서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시행을 했는데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충분했습니다만 벤처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은 또 여러 해 동안 기업을 탄탄히 다져온 중견기업들이야 사람을 더 쓴다든지 또 당분간 어려워도 그걸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영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강요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요즘에 이제 판교에 있는 기업들,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장시간 근로 때문에 좀 사고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 과로라든지 또 과도한 그 업무 부과라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런 해당 업체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제도상의 혜택을 줘서 좀 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계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도니까 법이니까 밀어붙인다. 그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방침이라고 봐요. 네, 이 정책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벤처 경쟁력도 뭐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노동자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벤처나 스타트업 자체가 경영 여건이 어렵고 자본력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어떤 좋은 제도를 강요하기 전에 그런 벤처 업계들이 큰 자금이나 경영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뭐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래서 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그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우리 벤처나 스타트 업계들이 충분히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먼저 주고 저는 그런 제도를 강요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였습니다.